안녕하세요. 윤리와 사상 이동 짓고 있는 1학년 5반 김윤준입니다. 네, 지금까지 신유학 지나서, 제일 먼저 신진유학, 선진유학 지나서 신유학 지나서 조선의 성리학까지 확인해 보셨다면은 이번에는 정약용에 대해서 알아볼 차례입니다. 정약용에 대해서 이제 쭉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정약용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먼저 정약용은 실학자잖아요. 실학이란 무엇인가? 실학에는 어떤 학파들이 있었고 왜 그런 얘기를 했는가? 간단히 확인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학에는 크게 3개의 학파가 있었습니다. 경세치용학파, 이용수행학파, 실사구시학파. 경세치용학파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세치용학파는 세상을 다스리되 경세하되 용치용 쓸모 있게 다스려야 된다. 쓸모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쓸모가 전혀 없고 그런 것은 제대로 되지 않았다. 학문이라는 것이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인데 조선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들은 중농학파였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농민들에게 진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그런 것을 얘기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용후생학파는 이용, 경제성장, 그리고 후생, 복지를 얘기했던 사람들인데요. 경제를 성장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백성들이 잘 배불리 먹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성장의 중심, 경제 성장에 대해서 강조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우리는 경제 성장을 하려면 농사가 아니라 상업을 해야겠죠? 중상학파라 부릅니다. 그리고 이 중상학파의 사람들은 대부분이 상업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공업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발달시키기 위해서 청나라로부터 기술과 문물을 수입해야 된다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 또한 북학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사구시학파는 있는 사실 그대로를 바탕으로 해서 학문을 하여야 된다 해서 약간 과학과 비슷한 느낌을 주는데요. 대표적으로 김정호, 고산자 김정호 같은 사람들이 이런 실사구시학파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학은 이렇게 3가지 갈래로 나뉘는데 정약용은 이 중에서 중농학파나 이쪽에 해당됐다는 얘기가 하긴 하는데 정약용은 좀 독자적으로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약용의 경제사상에 관한 부분인데요. 정약용은 경제적 형평성을 강조했습니다. 경제적 형평성을 강조한 사람 유교 제2초창기에 누가 하나 있지 않았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공자였습니다. 정약용은 공자와 맹자 그때로 돌아가서 경제적 형평성을 강조를 하였고 그것의 방법으로 정전제와 여전제를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정전제란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우물 정자 모양으로 밭을 나눠서 8가구 각각 하나의 땅을 가지고 하나의 그 땅 가운데 땅을 경작하여서 세금으로 낸다. 이것이 정전제라면은 여전제는 한 여가 한 마을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리나 동을 얘기하는 것처럼 그 마을이 다 같이 농사를 공동으로 짓는 공동농장, 집단농장 체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제적 형평성, 함사상식 이런 걸 강조했는데 어쨌든 이런 정약용이 경제사상 뒤로 하고 정약용이 사상적으로, 기본적으로 어떤 얘기를 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선설, 성악설, 성무선악설 이런 거 기억하시죠? 정약용은 그런 선과 악 그리고 그 무엇도 선악 그 무엇도 그런 거 본성이 아니다 얘기했던 사람들과 달리 새로운 본성에 대한 패러다임을 제시한 사람입니다. 바로 성기호설입니다. 기호란 무엇일까요? 수학 기호 그런 거 말고 내가 좋아하고 좋아하지 않고 호불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저는 이런 빨간색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빨간색을 들고 있으면 누가 저를 지르고 빨갱이라고 부를 것 같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저는 이 파란색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정치적 성향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이 초록색도 싫어합니다. 이런 것처럼 저는 이런 개인적인 호불호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이 기호가 우리가 타고난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한 부분까지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좀 더 큰 부분을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형구기호, 영지기호 얘기하기 전에 기호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하자면은 새의 기호는 나는 것, 그리고 물고 또 무슨 각각 이런 모든 동물들이 각각의 기호를 갖고 있겠죠. 그것이 그 동물의 본성이겠죠. 그리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호가 무엇인가 하니 선입니다. 선, 착한 것. 그래서 이제부터 사람에게서 어떤 기호가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호 첫 번째는 형구기호입니다. 형구기호는 모든 동물들도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기호, 육체적인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기호는 맛있는 것을 먹고 싶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유는 잠을 자고 싶다. 이런 것들. 그런 기호가 형용기호에 속한다면은 영지기호는 좀 다른 기호입니다. 영지, 뭐 영과 지식 뭐 이런 것처럼 그대충 그렇게 받아들여져서 외우시면 되는데 영지기호란 우리 사람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기호입니다.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그런 기호. 그런 것이 바로 사람이다. 사람은 이런 기호를 갖고 있다라는 것이 영지기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본성이 되겠죠? 그리고 이런 본성이 나타난 것이 바로 사단이 되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호를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기호는 모든 동물들이 갖고 있는 우리 육체적 쾌락과 관련된 형구기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호는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사람만의 그런 본성, 그런 기호가 바로 우리 사람의 또 하나의 본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는 이 영지기호에서 사단이 나오는 것입니다. 수호지신, 시비지신, 사양지신, 칠근지신 같은 사단이요.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를 더 얘기합니다. 정의교는 바로 자주직권이라는 것입니다. 자주직권, 이 개념이 굉장히 독특하고 유학에서 잘 나타나지 않았던 서양 철학에서 주로 나오는 굉장히 신기하면서도 놀라운 개념입니다. 자주직권이 무엇이냐? 하늘이 인간에게 준 것, 하늘이 인간에게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고 주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해준 그런 권한, 또 다른 말, 여러분이 알기 쉬운 말로 하면 바로 자유의지를 의미합니다. 이 자유의지가 어떻게 작용을 하는가? 바로 이 기호가 안에 선택을 하는 데서 작용을 합니다. 우린 다양한 기호를 갖고 있습니다. 인간이라 해서 영지기호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형구기호 역시 갖고 있죠. 예를 들어서 저는 이 영지기호 중에서 칠근지심이 발동해서 칠근지심을 갖고 있겠죠. 영지기호와 관련해서. 근데 제 앞에 어떤 불쌍한 노숙자분이 계십니다. 그럼 저는 그분한테 제 칠근지심, 영지기호는 저의 영지기호는 제가 좋아하는 것은 이분에게 적선을 하고 가는 것이 제가 좋아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 영지기호, 선을 좋아하는 이 영지기호 말고 저는 역시 형구기호를 갖고 있어서 이 돈을 갖고 맛있는 것을 사 먹고 싶기도 합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둘 사이에서 한 결단을 내리고 선택을 하는 것, 그것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자유의지입니다. 자유의지란 결단, 선택을 통해서 실천하는 것,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것이 바로 자주직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자주직권을 바탕으로 하여서 우리는 덕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덕이라면 사덕이겠죠, 유교에서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성리학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은 인, 의, 예, 지 이렇게 사덕이 하늘이 우리에게 준 것이고 그것이 표현되는 것이 본성 사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정혜용은 다르게 얘기합니다. 하늘이 우리에게 준 것은 형구기호와 영지기호와 같은 기호이고 또한 우리에게 자주직권을 주어서 우리가 그 둘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중에서 선을 선택해야 된다. 선택할 수 있으면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사덕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인데 이것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인을 가지고 있어서 사랑을 하는 것이겠느냐? 아니다. 사랑을 하기 때문에 인이 생기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바로 결단과 선택 그리고 실천을 통해서 나온 것이 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약간 이 전체적인 내용을 다시 재구성해 보자면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형구기호와 영지기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둘 중에서 이 두 가지의 경향성이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얘는 A의 기로 나가자고, 동양사니까 갑의 기로 나가자고 하고 영지기호는 을의 기로 나가자고 합니다. 그럼 이 둘 중에 어디로 가야 하느냐? 이 둘 중에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자주직권입니다. 근데 이 자주직권으로 갑과 을 중에서 뭘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어쨌든 이 정혜경 역시 유학자입니다. 유학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말하는 것은 존천이 거인욕하고 선한 덕을 가진 성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갑을 선택한다면 이 자주직권을 가지고 갑을 선택한다면 악덕을 가질 것이고 을을 선택한다면 덕을 가질 것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덕을 가져야지 성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을, 영지기호에서 나온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자주직권입니다. 물론 우린 자주직권을 가지고 있어서 갑과 을 모두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주직권은 어디서 왔습니까? 하늘에게서 왔습니다. 우리는 하늘이 우리에게 준 것을 그대로 잘 따라가고 그래야 합니다. 근데 하늘은 선합니다. 하늘이 선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선하게 나아가기 위해서, 성인이 되기 위해서, 천인아비를 하기 위해서 영지교를 선택을 해야겠죠. 그래야지 우리의 덕이 커질 것이니까요. 여기까지가 정의교육의 사상입니다. 정의교육의 사상은 좀 간단한 편인데요. 여러분이 잘 알아두셔야 하는 점은 정의교육이 제시한 새로운 본성의 개념, 기호, 그리고 그 기호 중에서 영지기호가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그런 기호고, 우리는 하늘은 선한데 그렇게 하늘과 하나 돼서 천인합의를 해야 되니까 영지기호를 따라가야 된다. 그런데 형부기호와 영지기호, 다양한 기호들 사이에서 그것을 선택하는 것, 결단하고 선택하고 실천해서 덕 또는 악덕을 가지게 하는 것이 바로 자주직권이라는 것, 그것을 알아두셔야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정의학용 간단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